여러분, 안녕! 오늘 읽어줄 책은 의사 어벤져스 소화기 질환 마음의 장벽을 넘어라. 이물질을 삼킨 아이. 금요일 오전 다사랑 어린이 종합병원 응급센터.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엄마가 아이를 안고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우리 애 좀 봐주세요. 데스크에 앉아있던 장하다가 벌떡 일어나 다가가며 물었다. 무슨 일이죠? 좀 체한 것 같아요. 밥을 잘 못 먹고 자꾸 구역질을 해요. 침을 잘 못 삼키고 질질 흘리기도 하고요. 아, 네, 이쪽으로. 장하다가 가까운 침대로 안내하자 엄마는 얼른 아이를 침대에 눕혔다. 엄마. 함께 온 5살 남짓한 아이의 형이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의 바지를 붙잡았다. 병원이 무서운 것이다. 엄마가 얼른 아이의 형을 달랬다. 성훈아, 성빈이 아프니까 잠깐만. 환자가 온 걸 보고 다가온 이미소 간호사가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성훈이는 여기 앉아있죠? 성훈이는 마지못해 의자에 가서 앉았다. 장하다가 청진기를 귀에 꽂고 물었다. 아이 이름이 성빈이에요? 네, 김성빈이요. 엄마의 대답을 들으며 장하다는 청진기를 성빈이의 배 여기저기에 대보았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입으로 들어가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지나면서 소화된다. 그래서 청진기를 배에 대보면 위나 소장이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소화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소리가 더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다 장하다가 청진기로 들어본 결과 성빈이의 배에서 나는 소리는 특별히 이상하지 않았다. 그 사이 간호사는 신속하게 아이의 체온과 혈압, 맥박을 체크했다. 우리는 왜 음식을 먹어야 할까? 우리 몸은 물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리고 철, 칼슘과 같은 무기염류로 구성되어 있어. 또 숨 쉬고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바빠.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주는 물질을 영양소라고 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이지. 영양소는 음식물에 들어있어.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어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해. 골고루 냠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영양소로 만들어 흡수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해. 체온은 36.7도, 혈압은 85에 120, 맥박은 102예요. 정상이네요. 성빈아 몇 살? 장하다가 성빈이에게 물었다. 성빈이는 손가락 2개를 내밀었다. 2살이면 말은 잘 하지 못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다. 장하다가 말했다. 2살이구나. 씩씩하네. 성빈아, 누나가 배 눌러볼 테니까 아프면 말해. 성빈이가 친숙하게 느끼도록 장하다는 자신을 의사 선생님이 아닌 누나라고 말한 것이다. 성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아파? 여기도 안 아파? 장하다가 성빈이의 배를 누르며 물었지만 성빈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진찰을 마치고 장하다가 엄마에게 물었다. 설사도 했나요? 아니요, 설사는 안 했어요. 열도 없고 설사도 안 하고 복통도 없고 배 상태도 괜찮거든요. 그래요? 엄마가 의아한 표정을 되묻자 장하다는 주머니에서 멸균 포장된 혀 누르개를 꺼내 포장을 벗기며 말했다. 성빈아, 해봐. 성빈이가 입을 벌리자 장하다는 다시 주머니에서 볼펜 모양의 작은 손전등을 꺼내 켠 다음 혀 누르개로 성빈이의 혀를 누르며 입안을 살폈다.
구내염, 즉 염증이 생겨 입안이 헐면 침을 잘 못 삼키기 때문에 입 밖으로 침을 흘리기도 하고 입안이 아파 밥을 잘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빈이는 입안도 멀쩡했다. 입안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구역질을 하고 밥을 못 먹고 침을 흘리는 것일까? 이럴 경우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혹시 이물질? 장하다가 엄마에게 물었다. 이물질 같은 거 삼키진 않았나요? 응급센터에는 동전이나 작은 장난감, 바둑돌, 작은 건전지나 자석, 심지어 못이나 머리핀 같은 이물질을 삼켜서 오는 아이들이 많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이가 언제 무엇을 삼켰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보지 않는 사이에 삼키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부모는 아이가 구역질을 하거나 밥을 잘 안 먹거나 하는 증상을 보이면 배탈이 났다고 생각해 데려오기도 한다. 혀는 입안에 있는 근육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 음식물을 침과 섞어주고 치아가 골고루 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음식물을 목구멍으로 넘겨주지. 침과 섞어야 소화가 되지. 또 혀는 맛을 느끼게 해줘. 혀의 오돌토돌한 모양을 유두라고 하는데 유두 안에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 미뢰가 있어. 꽃봉오리처럼 생겨서 맛봉오리라고도 불러. 침에 녹은 음식이 액체 상태가 되어 미뢰에 닿으면 미각세포가 감지하고 미각신경이 자극을 뇌로 보내면 우리가 맛을 느끼게 되지. 달아. 우물우물. 또 혀는 소리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 입술과 볼, 혀가 함께 움직이며 각각 다른 소리를 내는 거야. 입안에 있는 길쭉한 모양은 근육. 아이가 이물질을 삼키면 식도나 기도로 들어가. 식도로 들어가면 구토, 기침,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하기도 해. 캣, 우엑. 이때 손가락을 넣어 억지로 토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아. 잘못하면 이물질이 폐로 들어가거나 식도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 물이나 우유를 마시게 하고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해. 이거.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 금세 호흡곤란이 오고 얼굴이 파랗게 변하면서 의식을 잃을 수 있지. 이때는 빨리 119에 연락하고 119요? 119죠. 제 동생이. 의식이 있으면 기침을 하게 하거나 나이에 맞는 방법으로 이물질을 뱉게 하고 의식이 없을 때는 입을 열어 이물질이 보이면 제거한 다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해. 응급조치를 하고 빨리 병원에 간다. 이물질이요?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못 봤는데. 그러더니 옆에 앉아있는 형 성훈이에게 물었다. 성훈아, 성빈이가 뭐 먹는 거 봤어? 아까 엄마가 밥할 때 너희 둘이 놀았잖아. 성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응. 엄마 눈이 동그래져서 다시 물었다. 뭐 먹었어? 먹었어? 뭐 먹었어?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동그란 게 뭐야? 엄마가 되묻자 장하다도 물었다. 혹시 동전이니? 아이들이 흔히 삼키는 이물질 중 하나가 바로 동전이기 때문이다. 성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크기가 얼마만 했는데? 엄마 주변에 성훈이는 손가락에 동전 크기의 작은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만했어. 이번에는 옆에 있던 이간호사가 물었다. 혹시 동그란 건전지는 아니었니? 동그란 건전지는 동전과 비슷하게 생겨서 얼핏 보면 헷갈리기 쉽다. 또 장난감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건전지? 성훈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엄마가 설명했다.
건전지 알잖아. 장난감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동그란 거. 성훈이가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다시 물었다. 그거 먹었어? 봤어? 몰라. 자꾸 물어보자 성훈이가 짜증을 냈다. 엄마가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다. 성빈이가 먹는 거 봤다면서! 성훈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몰라, 그냥 하얀 거 동그란 거 먹었단 말이야. 장하다가 얼른 상황을 정리했다. 어머니,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나요? 네, 이물질을 삼켜서 구역질이 나는 거면 식도에 걸렸을 확률이 높아요. 동전이나 건전지라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엑스레이로 목부터 배까지의 몸이 앞면과 옆면을 촬영해보면 대부분 어떤 이물질이 어느 위치에 걸려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단 생선이나 닭의 뼈, 고기나 떡과 같은 음식물이나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또는 나무로 된 이물질은 엑스레이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시경이나 CT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얼른 찍어봐 주세요.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장하다는 곧바로 영상의학과에 촬영을 의뢰한 후 성빈이를 데리고 촬영실로 갔다.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잠시 후 엑스레이 촬영 결과가 나왔다. 장하다는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로 결과를 확인했다. 엑스레이 사진에는 장하다의 예상대로 동그랗고 하얀 이물질이 식도 윗부분에 걸려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옆에 있던 구혜주가 말했다. 동전을 삼켰네요. 장하다가 사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건전지야. 구혜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진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건전지요? 동전 같아 보이는데? 장하다가 이물질의 테두리 안쪽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동전은 그냥 하얗게만 보이는데 이것은 안쪽에 연필로 그린 것 같은 검은 선이 하나 더 있잖아? 그러네요. 구혜주가 그제야 발견하고 말했다. 동전은 납작하지만 건전지는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 층이 선으로 보이는 것이다. 건전지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구혜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볼 때는 더 자세히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구혜주가 걱정되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그럼 빨리 빼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장하다가 벌떡 일어나며 부탁했다. 그래야지 해줘야. 소화기 영양과에 연락 좀 해줄래? 응급 내시경 해야 한다고. 네. 장하다는 곧바로 성빈 엄마에게 갔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 간호사는 성빈이의 손목 혈관에 주사바늘을 연결하고 있었다. 이물질을 삼켜 빼내야 한다면 수면 마취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하다가 엑스레이 결과를 전했다. 예상대로 식도에 이물질이 걸려 있어요. 건전지예요. 건전지요? 그럼 어떡해요? 엄마가 놀라고 걱정되는 표정으로 물었다. 장하다가 설명했다. 조금 큰 아이들은 대부분의 이물질이 식도에 잠깐 걸려 있다가 위장으로 내려가서 며칠 후에 대변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성빈이는 아직 어려서 식도에 있는 건전지가 기도를 누르면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어요. 엄마가 화들짝 놀라 되물었다. 호흡 곤란이요?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건전지라는 거예요. 건전지가 식도 내부에서 합선이 되면 식도가 화상을 입어 구멍이 날 수도 있고요. 부식되면 식도나 위벽을 괴사, 조직이나 세포가 부분적으로 죽는 일, 괴사시킬 수도 있어요. 어떡해! 엄마가 울상을 짓자 장하다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빨리 빼줘야 해요. 그럼 빨리 좀 해주세요. 마침 구해줘가 다가와서 말했다.
연락 왔어요. 지금 와도 된대요. 그래? 고마워. 장하다는 얼른 엄마에게 말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장하다의 말에 옆에 있던 이 간호사는 성빈이의 침대를 자리에서 뺐다. 장하다와 이 간호사는 성빈이의 침대를 끌고 내시경실로 향했다. 엄마가 형 성훈이의 손을 잡고 따라오며 말했다. 미안해, 성빈아. 엄마가 잘 봤어야 되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제 한 줄로만 알고. 이 간호사가 위로했다. 이런 경우 많아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